성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돈, 환경, 재능.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습관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책, 이기는 습관,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 보드 셰퍼, 펴낸 곳은 토네이도입니다. 책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사고방식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독일의 재정 전문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인 보드 셰퍼는 이 책을 통해 성공은 반복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달합니다. 저자는 단순히 성공의 기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에서 스스로 믿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기는 습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정을 내려라. 작은 개울이 흘러 어느 날 거대한 사막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작은 개울은 문득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렴. 하지만 작은 개울은 미지의 세계와 마주치는 것에 겁이 덜컥 났다. 작은 개울은 더 많은 물을 자기 안에 담고 싶었고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삶이 두려웠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다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지. 새로운 길이 두려운 것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삶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풍경이 아니란다. 진정한 삶은 풍경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이란다. 용기를 얻은 작은 개울은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사막 한복판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햇빛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내리쬐었고 결국 작은 개울 안의 불이 모두 증발하고 말았다. 수증기가 된 작은 물방울들은 위로 올라가 대기 중에 모였다. 작은 물방울들은 그곳에서 구름을 이루어 사막 위로 흘러갔다. 며칠 후 구름은 사막을 지나 넓은 바다 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가 되어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작은 개울은 이제 꿈꿔온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 작은 개울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축하해. 몇 번이나 나는 내 존재의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되었구나.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결심은 대부분 작삼삼일에 그치고 변화의 발걸음을 되돌려 원상복귀하고 만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수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건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한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결과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멀리서 바라만 보는 풍경 감상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풍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 뛰고 흥미진진해진다. 결정은 무엇인가를 떠나는 행위를 뜻한다. 내가 만난 위너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너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결정은 곧 결단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떠나는 결단의 형태를 취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다.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변명한다. 과거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아직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과거 속을 배회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에 젖어 있어 새로운 인연이 계속 찾아와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담겨 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운이 좋았을까? 물론 일정 부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과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니다. 이별하는 용기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먼저 직경이 6cm 정도의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집어넣는다. 사냥꾼들은 의도적으로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사냥꾼들을 관찰하고 있다가 호기심을 보인다. 사냥꾼이 나무 구멍에 돌을 집어넣고 난 후 몇 미터 뒤쪽으로 물러난다. 그 즉시 원숭이가 나무에 다가와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내려 한다. 하지만 돌을 움켜쥔 상태로 손을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꺼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좀처럼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때 사냥꾼이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 간단하게 포획한다. 작은 구멍 안에 움켜쥐고 있는 돌, 그것이 곧 당신의 과거다. 오랫동안 그렇게 돌을 움켜쥐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비합리적인 포즈가 익숙해진다. 나아가 돌을 놓은 다음 구멍에서 손을 빼면 어떻게 될지가 점점 두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줄곧 생각한다.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손을 구멍 안에 둔 채 다른 한 손으로 턱을 괴고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자루 속으로 머리를 밀어넣는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회색지대에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지루한 유령들 틈에 끼어 있기보다는 가끔은 실패를 겪더라도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빛나는 승리를 자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생각해보자. 강팀과 맞붙은 약팀이 어떻게든 패배만은 모면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경기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던가. 틈만 나면 들어놓고 걷어내는데 급급하고 자기 진영 페널티 구역 안에 모든 선수가 들어와 이내 전술 수비를 펴는 팀의 경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야유뿐이다. 하지만 강팀에게 승리한 약팀의 예는 스포츠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은 오직 지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행운 같은 승리를 얻었던가? 그럴 리 없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웠기에 이겼을 뿐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삶을 산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산다. 그것뿐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변화할 가능성,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노력과 행동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꿈과 목표, 성공하는 삶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먼저 손에 쥔 돌을 놓아라. 지루한 자루 속으로 자청해서 들어가지 마라. 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 첫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나는 많은 강연회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볼 기회를 가진다. 젊은 그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청춘을 불살른다. 직업은 중요하다. 한두 번의 숙고와 선택으로 직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안정적이라고 선택한 직업이 평생의 업이 될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한 번 선택한 직업을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다.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메시지는 우의독경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적기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선택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잘 어울리는 나이가 20대다. 이 시기의 강력한 질문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상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로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과연 경쟁이 가능할까? 탄탄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떠나는 모험과 용기와 도전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다. 둘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이다. 결정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룰수록 현재의 삶은 취약해진다. 빨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려 계속 고민과 생각만 많아진다. 이는 왜 이렇게 나는 우유부단할까라는 자책과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꼭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위너들은 말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란 가능하지 않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놔두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위너들은 당신의 목표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목표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 목표는 계속 당신에게서 멀어져 간다.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는 동안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만다. 중요한 목표가 생겼다면 즉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야 한다.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대안들을 버렸다는 의미다.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여름 휴가를 바다로 떠날지 산으로 향할지 고민만 하다가 산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산에서 보낸 열흘 내내 폭우가 몰아쳤다고 해보자. 이 결과를 두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자책할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산이 아니라 바다로 떠났어야 멋진 휴가가 됐을지는 알 수 없다. 날씨는 눈부시게 맑았지만 식중독에 걸려 숙소 침대에 내내 누워있는 신세였을 수도 있다. 산으로 떠났는데 폭우 때문에 산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잘못된 결정은 없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다. 위너들은 말한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목표나 꿈이 있지 않은가?
즉시 그걸 찾아 나서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인생에서 그것 말고는 성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 신속하게 결정하라. 당신의 결정 근육을 키워나가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라. 다음과 같이 상상해보라. 앞으로 몇 년 후 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집 열쇠와 자동차를 갖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집에서 살고 당신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일해 구입한 모든 물건, 당신이 아끼는 모든 물건을 사용할 것이다. 당신의 통장 명세서를 읽고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체크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침대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몇 년 후의 당신이다. 당신이 오늘 내린 결정과 오늘 실행에 옮긴 일, 오늘 포기한 일들이 몇 년 후에 당신을 만들어낸다. 몇 년 후 당신을 찾아올 그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 지낼까? 수준 높은 삶을 누릴까? 충만한 삶을 사는 유쾌한 사람일까? 답은 오늘 당신이 선택한 결정에 달려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려 오늘을 살아낸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계속 견뎌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광고한 채. 위너들은 말한다. 위험하지 않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닥에 웅크려 있는 것이다. 위너들의 공통점은 결정은 신속하게 내리고 그 결정을 오랫동안 고수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결정을 내릴 때 오랫동안 망설이고 그 결정을 쉽게 뒤엎는다. 위너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가 결정을 미루게 하고 새로운 결정을 두려워하게 한다.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고대 인도의 창조설화에 따르면 신은 가장 먼저 조개를 만들었고 그 조개를 바다 위에 바닥에 놓아두었다. 조개는 그 고요한 심해에서 생동감 없는 삶을 살았다. 하루 종일 입을 열어 약간의 바닷물을 흘러 들어오게 한 다음 다시 입을 닫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 신은 독수리를 창조해 하늘을 날아 가장 높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자유를 주었다. 독수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었다. 단,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한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시 말해 독수리는 날마다 먹잇감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 독수리에게는 아무것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새끼가 있는 독수리는 충분한 먹이를 마련하기 위해 해가 져도 사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렀다. 마지막으로 신은 인간을 창조한 뒤 처음에는 조개에게, 그 다음에는 독수리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난 후 인간에게 2개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는 이처럼 2개의 삶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조개의 삶은 자신의 지평을 확장시킬 기회를 강구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식 탓에 일찍 죽고 어떤 사람들은 과음으로 일찍 세상을 뜬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빨리 늙어 죽는다. 독수리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이 엄청난 길을 완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위너들은 설명한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독수리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탐독가인 줄 아는가? 배우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확장하는데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할 것이 없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살아있다는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아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이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이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다. 사람들과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퀴즈를 좋아한다.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꺼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조개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위너들은 다시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의 사회 시스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장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위기경영의 대가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른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다. 위너들은 말한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는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에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냄비 밖으로 점프해 탈출한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은 다음 천천히 가열을 시작하면 긴장을 풀고 물이 천천히 따뜻해져 가는 것을 즐기던 개구리는 곧 끓는 물에 삼킬 것이다. 인간의 삶도 개구리와 마찬가지다. 삶에서 많은 일은 천천히 전개된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6만 달러의 빚이 생겼다면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탈출할 궁리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80센트, 내일 1달러 등과 같은 식으로 빚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하루에 몸무게가 30kg이 불어나는 경우는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 중간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가 오늘 사과를 하나 먹든 초콜릿바를 하나 먹든 좋은 책을 한 권 읽든 TV 드라마를 보든 $10를 절약하든 $10를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초콜릿, 드라마, 그리고 지출은 비만, 단편적인 사고, 빈곤으로 이어진다. 과일, 좋은 책, 그리고 절약은 건강, 지식,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다.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코치는 팻 라일리다. 1986년 그가 맡았던 LA 레이커스 팀의 선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체념에 물들어 있었다. 팻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자 1%씩만 기량을 끌어올리자. 1%는 코웃음이 나올 만큼 작은 수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을 보여주었다. 우리 팀의 12명이 농구의 5가지 요소에서 각각 1%씩 기량을 향상시키면 팀 전체의 경기력이 무려 60%나 증가한다.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는 10%만 끌어올려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라일리의 말에 선수들은 점점 자신감을 보였다. 1%는 달성 가능한 목표처럼 보였다. 마침내 팀은 어렵지 않게 우승을 거머쥐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농구 경기가 5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인생에서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한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해보라. 1년만 일을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 있을 것이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아스테릭스의 주인공 아스테릭스는 마시면 슈퍼파워가 생기는 마법의 물약이 다 떨어지자 그 레시피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당신에게도 성공하려면 마법의 물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 일기 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이다. 이 약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퀴즈 대회에서 현재 라운드의 정답을 맞춰야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배움과 성장만이 그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책, 실수를 반성하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일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세미나와 강연이 필요하다. 배움과 성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지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 아스테릭스처럼 마법의 물약을 찾아 모험을 떠날 필요 없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마법의 물약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과 함께 뛰어라. 한 주 동안 몹시 바빴던 여성 CEO가 모처럼 휴식을 위해 차를 몰고 해변으로 갔다. 그녀는 해변에서 멜론이라는 어린 소녀를 알게 되었다. 소녀는 인근의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멜로니의 밝은 기운이 그녀에게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함께 신나게 놀았다. 그런 다음 잠시 쉬고 있을 때 제비 한 마리가 두 사람 곁을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저기 기쁨이 날아가네요. 소녀가 제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뭐가 날아간다고? 기쁨이요. 엄마는 항상 제비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세요. 어둠이 내릴 무렵 그녀는 멜로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 후 그녀는 제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해변으로 가 멜로니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종종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제비를 바라보았다. 점점 그녀는 제비가 정말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멜로니를 특별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슬픔에 잠긴 채 해변으로 갔다. 멜로니는 어느 때처럼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다. 오늘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아프셨나요? 당연히 아프셨지. 그녀는 쌀쌀맞게 대꾸하고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멜로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고 멜로니에게 차갑게 군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해변으로 갔다. 하지만 멜로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두막으로 찾아갔다. 무척 슬퍼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멜로니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함께 아주 재미있게 놀았죠. 그런데 멜로니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멜로니는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아마 멜로니가 자신의 병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멜로니의 엄마가 말을 이었다. 멜로니는 이 해변을 무척 좋아했어요. 이곳에 와서 살자고 제게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이곳에서 지내면서부터 몸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주 행복한 날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멜로니의 엄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어요. 멜로니의 엄마는 그녀에게 알록달록하게 색칠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봉투 겉면에는 나의 친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멜로니가 직접 그린 두 사람의 해변 그림이 들어 있었다. 황금빛 모래, 파란 바다, 커다란 제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쪽에는 제비가 나의 친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라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멜로니의 엄마를 꼭 껴안았다. 멜로니가 그려준 그림은 오늘도 그녀의 책상 위쪽 벽에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다. 어린 소녀의 선물은 그녀에게 기쁨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선물해 주었다. 우리는 슬픈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바보 같은 짓을 멈추고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름다움을 누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채 처절하게 무너지고 만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는 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와 바버라 부시 부부에게는 로빈이라는 딸이 있었다. 로빈은 3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부시 부부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우리 부부는 로빈이
웃고 뛰어다녔던 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로빈이 우리의 곁을 떠난 걸 슬퍼하기보다는 함께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로빈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로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고 지칠 때는 다음의 질문들을 떠올려보라. 5년 후에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 무엇이 남아있을까? 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다. 5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일찌감치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5년 후에는 새로운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모른다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럴 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5년 후를 준비하는 지혜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나 인터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을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웠던 마법 같은 순간들을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떠올리고 이에 대해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언제나 절망, 슬픔, 우울,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마법과 같은 순간들에 먹이를 주어 키운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시간 관리라는 강박에 매몰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루 1시간은 그토록 아끼면서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은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 관리에 매달리는 사람은 잘못된 목표에 남보다 더 빨리 도달할 뿐이다. 그 결과 중요하지 않은 무엇인가에 점점 더 뛰어나게 해낸다. 나아가 어느 순간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일종의 죄책감을 느낀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쉴 새 없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지루해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가만히 앉아 생각을 풀어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확보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시간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시간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수첩에 해야 할 일과 스케줄이 빡빡하게 적혀 있어야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도착한 날에도 고개를 저으며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달린다.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들은 예외 없이 깨닫는다. 인생은 끝없는 맹목적인 달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뼈아픈 후회가 찾아오고 결국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달렸지만 누구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탄식 속에서 눈을 감는다. 우리는 시간보다는 시계를 찬양하고 나침반보다는 시계바늘에 집착하며 살아간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다. 뼈아픈 후회와 뒤늦은 탄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그들은 분명 바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어디에 한둘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리자가 된다. 예로부터 독일에는 이런 우화가 전해진다. 한 소녀가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에 홀로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걱정 끝에 소녀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 드디어 소녀를 찾았을 때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숲속 너른 공터 위에 서 있던 자신의 딸이 번개가 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너는 번개가 무섭지 않니? 소녀가 답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신께서 제 사진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소녀의 여유를 배워야 한다. 천천히 걸어가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빈틈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앞서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기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연금술사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발딛고 있는 순간들이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번개가 내려지는 숲속의 소녀처럼 황금빛 순간으로 바꿀 줄 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긴다. 위너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고 여기고 소중히 생각한다.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한다. 위너들은 오늘을 온전히 사용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결국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기는 습관 하나씩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매일의 삶에서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